먼데이 키즈의 미행, 10cm의 죽겠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연속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방스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KSI님 감사합니다. 이거 꼬방스라는 가수가 노래 세 곡을 부른다고요. 고소해야죠. 고소 안 하면 안 되지. 다행히 감사합니다. 근데 무서워서 고소하겠어요? 조선일보가 무서워서 고소하겠냐고. 웬만한 깡이 없으면 조선일보한테 겁나서 못 댐비잖아. 아, 고소한대요? 아. 민변에서 해주기로 했대요. 아니, 뭐가 아나운서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나운서가 누구야? 아, 저기 사회자. 사회자는 그 경인방송 아나운서고, 그 사람 민변에서 그 변론해주고 고소한대요. 고소해야지. 고소해야지. 감사하고요. 본방에 컴퓨터로 보시는 님들, 방송 리스트에서요, 망치부인을 검색해주세요. 예, 망치부인을 검색한 뒤에, 그 밑으로 4개가 방송이 떠요. 그러면 그 중에 어디로 이동하시면 되냐면 436호실, 436호실로 이동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이 4개 뜨는데요, 그 중에 436호실로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성이 내가 박재민 이모 맞다고. 재민이하고 사귀었나봐. 내가 이모인지. 사진의 주인공 개그맨 김한중인데 듣고 싶단 말까지잖아. 한겨레 신문이 한나라당 쪽은 아닌데요. 한겨레 신문 요즘에 대주주가 정몽준이라는 얘기가 있어. 한겨레 신문 대주주가 정몽준이 됐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2010년인가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상한 글을 기자들한테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 한겨레 신문이 살짝 맛이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별이 구강 연주가 아주 좋았죠? 어제 것 때문에 이거 지금 저기야. 다른 데도 지금 부담 되게 느껴. 재미없으면 이제 혼나는 거야. 어떤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 죽겠네. 코를 골아도 듣기 좋아. 냄새가 나도 향기로워. 아쉽지 않아도 꼬방스래요. 너무 빛이 네. 났어. 아마추어 가수들 그 꼬방스라는 그룹이라는데요. 이러다 정말 미쳐 돌아버리면 민주당에 그래도 이렇게 젊은 애들이 나와서 노래 불러준다. 이게 얼마나 이뻐. 이러다 진짜 대건이 이렇게 나가고 이쁜 노래라도 불러줬어? 그냥 참고 봐. 진달래님 감사합니다. 그대의 눈가에 눈곱이 내게는 It's so nice, so nice, so nice. 그대의 스타킹 뜯어진 구멍도 It's so nice, so nice, so nice. 아유 누구네 집 자식이 그냥 그걸 쳤네. 보석 같아. 엄마가 보면 그냥 뽀뽀하고 싶거든. 싸울 시간이 나질 않나. 저래도 또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뽀뽀라 달라면 얼마나 지랄지라는데 그렇다고. 아유 지들이 아무리 커봤자 우리는 니네들의 기저귀를 기억해. 응? 수천 개 똥기저귀 가라고 키워나봤자 고마운 줄도 모르고 뽀뽀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아유 못된 것들. 이러다 정말 미쳐 돌아. 노래보다 아까 그 소리가 나네. 어쩌나. 이러다 진짜 숨이 덜컥 멎으면 어쩌나. 그대의 이 몸에 김가루 내게는 It's so nice, so nice, so nice. 그대의 가슴이 나도 꼼짝이 감사하고요. 좁지 않아도 It's so nice, 복숭아. so nice, so nice.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웃질 않아도 삐리릭뽕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워.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 죽겠네. yeah. 죽겠네. 에리어스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추어 가수들이 민주당 인천 오픈 프라이머리를 축하해서 축하 공연하는 중이에요. 예, 이쁜 애기들 욕하지 말어. 이번엔 더 때려 나왔어. 박수 없음. 에이 진짜 구도장원 그걸 또 그렇게 가슴 아프게 그걸 지적을 하고 그러나. 인천이 조금 우울해 지금 분위기가. 그 저기 아나운서도 머리도 좀 하담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인천 분위기가 되게 우울해. 그죠? 저기 너무 막 가라앉아 있고 태풍 때문에 그런가? 태풍 피해? 빛 때문에 그런 걸 뭔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인천 현재 투표 유권자 수 그다음에 뭐 투표자 수 지금 전혀 모릅니다. 발표해봐야 알아요.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나는 정말 그렇게 후보 이번에 민주당 경선이 문제가 많으면 후보 다 사퇴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 예선부터 다시 하자고. 뭐 손학규, 김두관 이런 사람들 다 빠지고 이게 좀 젊고 유능한 뭐 박용진, 뭐 이인영, 박영선 뭐 이런 사람 넣어갖고 좀 다시 하자. 그렇게 불만 있으면 아니 그렇게 불만 있는데 왜 끝까지 가? 박영선은 저기 김한길 공천 준 것 때문에 나한테 찍혔어.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이하경 선수 좋지. 그럼 또 이제 이하경 선수께서는 이런 얘기를 야 도저히 미안하다 얘들아. 진짜 도저히 야 그렇다야. 아 정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변성기인가봐. 또 하나 아 진짜 이쁘게 봐주는 게 그래 우리 아들이다 생각하고 봐야지. 우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이건 마이크 상태가 문제인 것 같아. 우리 아들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좀 음이 안 맞구만.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여기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노래하는 게 어디야. 빨리 박수 쳐. 잘하고 있다고. 우리들의 사랑으로 마이크가 안 좋은 거야 마이크가. 엄마 컴퓨터가 왜 이러지? 소리가 안 나네? 아유 야 이 컴퓨터가 왜 소리가 안 나지? 예. 방송 사고예요. 예.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제 컴퓨터가 어떡하면 좋아. 예, 제 컴퓨터에 방송 사고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중계하는 중계하는 망치 부인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너무 정말 죄송해요. 예, 우리 꼬방스님 정말 죄송해요. 네, 제 컴퓨터가 문제예요. 예, 네네네네. 컴퓨터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예. 왜 웃어? 응? 왜 웃어? 예.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우리 일정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해요. 오늘 9월 2일 인천이 이제 딱 중간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유, 몇 개인지 못 세겠어. 나 왜 이걸 못 세니? 이 순회 경선이 전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일단, 써봐. 하나, 제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인천, 경남, 광주, 부산, 세종, 대구, 경기, 서울 13개구나. 숫자는 영 안 돼. 내가 이 숫자를 셀 수가 없어. 왜 이러니? 네. 저희가 그래서 13개 중에서 오늘 제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인천 6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7개가 남았어요. 아직도 남았나봐. 이번엔 뭘까요? 예. 이번엔 여러분의 박수가 이제 예, 음소거 아니 음향이 정확하게 돌아왔네요. 예. 먼저 사랑의 기쁨의 카우벨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뭘 딱 걸려 이 사람이 진짜 확 불러 끌어버릴까 보다.
난 이 방의 독재자다. 아니 대통령도 독재자 딸 뽑는 나라에서 내가 방송에서 독재 좀 하길로 뭐가 문제야? 경험할수록님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 왜 사냐? 왜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해? 안 어울리게. 너는 왜 사는데? 난 그게 더 궁금하다. 조금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 연주할 때만큼은 마음 편안하게.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다 아저씨들 막 소리 지르고 같아요. 그러니. 애들 보는데 어른이 말이야 좋은 본을 보여야지. 남양군매님 감사하고요. 그 뉴스 지금 올라와 있나요? 양경숙 관련 뉴스 함께 읽는 뉴스 올려주세요. 슈퍼맨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기쁨의 카우벨 연주였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힘을 주는군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카우벨 연주를 지랄하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함께 같이 잘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협력이, 협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셨나요, 혹시?
네, 계속 그 미추홀 어린이 요드랍창단의 이제는 노래를 한번 또 들어볼 텐데요. 이번 노래도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숲속의 하이디오델 중창입니다. 시간. 네, 숲속의 하이디 요델 말고요. 다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스위스 연주곡이라고 합니다. 임 웨르겔리 호스라는 곡을 민속 악기로 연주해 보인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까요? 예, 여기는 지금 민주당 방송이야. KBS 가서 왜 저기 민주당만 까냐고 따져야지. 이게 진짜 스위스 춤이에요? 아, 진짜 스위스 저런 춤이 있어? 참 이 공연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중간에 그리고 소성주 광고, 중간 광고가 잠깐 있었고요. 네.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아,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네. 이제 우리 아이들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이 예쁜, 이 귀여운 얼굴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몹시 궁금합니다. 연속 합창을 들려줄 거예요. 모두 다 나오나요?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와, 예.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 이 무대를 위해서 준비를 했을까요? 참 기특합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국민의잖아 저쪽에서 또 쫓겨나고 여기 와갖고 또 시비 걸고 또 쫓겨나는 게 꿈이지. 아유, 오늘 그래서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두곡 그래 연속 저 쫓겨나면 합창으로 돈 많이 버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당 얼마나 벌어 그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뭐 인천에 있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인가 봐요. 네. 오늘 인천이 여러 가지로 조금 태풍 때문이야, 이게 다. 태풍 때문이야. 개그쟁이들을 끌어다 놓고 준비한 선생님 고생하셨네요.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아우, 어떡하냐.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더 어려 보이죠. 아유, 저 초대해갖고 어떡하라고, 얘네들이 지금 저렇게 줄 서 있는 거 저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거? 어? 다시 박자가 좀 안 맞고 있죠? 네, 맞아 들어가요. 자자자,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잘했어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바이에른의 산이라는 곡이었어요. 네,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일단 인사 안 하고 갈 거예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는 한국도 준비한 모양인데 시간 관계상 한 곡만 들어봤습니다. 예, 한국 이제 노래 준비 더 했는데 저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못 듣네요. 네. 예,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곧 아유 미안해라. 개표 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청년의 삼님 감사하고요. 대의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선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개표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대의원 여러분, 잠시 후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과 유선호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 또 후보자님께서는 무대 위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대의원 순회 투표 결과, 투표소 투표 결과,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한 총 득표수와 총 득표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선호 부위원장님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당 유선호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지역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후보별 전국 대의원 순회 투표, 투표소 투표, 모바일 투표 결과와 총 합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 투표 결과 총 선거인단 수 24,719명과 투표수 11,834명, 투표율 47.87%입니다. 여기도 역시 후보별 태풍의 영향이 득표수를 크네요.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정세균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 투표 72표, 투표소 투표 28표, 모바일 투표 687표, 총 득표수 787표, 득표율 6.65%. 기호 2번 김두관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 투표 80표, 투표소 투표 73표, 모바일 투표 1823표, 총 득표수 1976표, 득표율 16.70%. 기호 3번 손학규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 투표 149표, 투표소 투표 153표, 모바일 투표 2841표, 총 득표수 3143표, 득표율 26.56%. 기호 4번 문재인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 투표 130표, 투표소 투표 191표, 모바일 투표 5,607표, 총 득표수 5,928표, 득표율 50.09%입니다. 이상으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지역 투개표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의원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후보자들과 당대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대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인천에서 대선 승리의 6번째 희망을 열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우리 정치인보다 국민들 마음속에 훨씬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후보들은 지켜봐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반드시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서민생활에 일단 지금 이제 나온 결과가 보니까 정세균 후보가 총 787표를 얻어서 6.65%의 지지율을 얻었고요. 김두관 후보가 1976표를 얻어서 16.70%, 손학규가 3143표를 얻어서 26.56%, 문재인 후보가 5928표를 얻어서 50.09%, 50% 선을 간신히 이제 회복을 했네요. 예. 정세균 후보 측은요, 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뭐 후보가 되겠다, 이런 목표로 나온 건 아니에요. 예. 정세균 후보가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건 아니고, 이게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나름, 내용적인 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런 역할을 좀 이제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사실은 이제 이 정세균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총리로서의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쌓으면 그게 성공하는 거죠. 문영식 후보가 지난번에 꼴등을 했을지라도 용감한 꼴찌를 한 것처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투표율이, 물론 우리가 이제 한나라당보다는 엄청 높지만, 예, 한나라당보다는 엄청 높지만, 어저께 전북이 45.51, 이게 이제 이 전북이 태풍 피해를 직격탄을 받았잖아요. 볼라벤 피해를. 그래서 이제 전북이 45.7 하나로, 태풍을 뚫고, 그래도 이렇게 투표했다는 게 고맙긴 고맙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인천도 이 태풍 피해를 좀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47.87%. 그래서 투표율이 조금 낮지만, 새누리당은 태풍이 없어도 40%. 예. 정말 이걸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점수를 낮게 주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게 있는데요. 이 새누리당이 국민경선단을 20만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작 투표를 40%, 8만 명 투표해갖고, 그 중에 6만 4천 명이 박근혜를 지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뉴스들이 말이에요. 이틀 동안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근혜가 당선됐다는 이야기를, 새누리당 후보가 됐다는 얘기를 막 흥분한 목소리를 전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경선이 현재 100만 명이 국민경선단에 참여를 했고, 그 중에 지금 이제 투표율이 총 투표율이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올라오겠지만, 어제까지의 투표율을 보면, 예, 어제까지의 투표율을 계산한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어제까지 투표율 계산한 거를 같이 좀 보면은, 예. 요건데, 이걸 또 오늘 누가 이제 업그레이드 하겠죠? 예. 어저께까지가 정세균 후보가 14.14, 전주에서 확 올라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 김두관 후보가 14.50, 3, 4위가 혹시 바뀔까 했더니 오늘, 도로 이제 차이가 벌어졌고요. 손학규 후보가 25.69, 그래서 거의 자기의 평균 지지율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5%.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어저께, 전주에서 37%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45.67, 어저께가 45.67이었나요? 총 득표율이? 예. 그렇게 됐었는데,
현재 총 투표율이 어저께까지가 51.52%였거든요. 예, 어저께 37%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문재인 후보가 45%대까지 떨어졌어요, 투표율이.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들이 좀 더, 예, 어제 결과 보고 어저께 모바일 투표를 열심히 했는지 간신히 다시 50% 선을 회복했는데요. 예, 회복했는데, 투표율이 이렇게 좀 낮아가지고, 투표율이 낮아서, 과연 이제 이 50%가 어느 만큼 이제 적용될지, 예,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이 문재인 후보가 예상외로 너무나 이렇게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후보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예, 마음이 답답한 후보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제 누적 투표율이 나왔군요. 정세균 후보가 13.3%, 김두관 후보가, 14.7%, 그 다음에 손학규 후보가 25.7%, 문재인 후보가 46.15%. 요게 이제 오늘 합산한 건가 봐요. 오늘 합산해서 46.15%까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50%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 예,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는 정말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대책을 세워서, 이 문재인 후보가 무난히, 근데 아직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뭐 누구한테 손을 내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50%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세균 후보하고 연대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사실 김두관 후보가 연대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세균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세균 후보가 김두관 손학규 쪽으로 이렇게 합세를 해줄 거냐, 아니면 문재인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남은 일정이 내일이 돌아온 화요일이 경남이에요. 돌아온 화요일이 경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이 목요일, 그 다음에 부산이 토요일, 그 다음에 세종대전 충남이 일요일, 이렇게 네 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4번 이제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선이 남아 있는데요. 그날 공장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사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지자들이 이제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예. 아까 안철수 관련한 속보가 오보로 떴던 건가요? 아니면 뻥이었나요? 예. 안철수 관련한 오보가 떴었어요? 예, 오보예요. 뻥뽀예요. 일단은 이제 경남 쪽에서 어떤 분이 전화통화를 지금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예. 일단은 이제 이분의 주장은 본인이 김두관 지지자였지만, 이번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고, 그래서, 자신은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로 입장을 정하게 됐다라고 밝히는 30대 후반의 남자분이 계셨어요. 뚜지님?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이게 개인의 의견이시고 또 진짜 해야 말이지 우리 방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진짜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경남에 이런 입장을 가진 분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경남의 결과를 지켜보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자, 근데 말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저는요, 이번 경선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 손학규, 조금 아까 이제,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그러니까 함께 읽는 뉴스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요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인지. 함께 읽는 뉴스에 뭐가 올라왔냐면, 지금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꼼수 투표다, 불법 투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의 근거가, 뷰스앤뉴스의 기사 중에 보면, 민주통합당 대선 비문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의 특보 친동생이 경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또다시 경선의 공정성을 문제를 삼고 나섰다. 29일 비문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문 후보 특보인 황모 씨의 동생이 그 경영하는 피업체는 지난달 중순께 당이 실시한 경선 서버 관리업체의 응모에 단독 응찰에 선정됐다. 특보 황모 씨는 이달 초 동생 피업체가 선정된 후 후보의 선대위 담쟁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후보 측은 강원 경선에서도 문 후보 캠프는 발표 전에 이미 결과를 아는 것 같더라며 사실이라면 갈수록 태산이라고 반발했다. 김두관 후보 측은 이 업체가 과거 새누리당 일도 했다는 점과 문 후보 특보와의 관련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으나 당이 묵살했다며 경선의 중립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뷰스앤뉴스의 기사 내용은 누구에 따르면 29일 문재인 후보가 아닌 김두관 손학규 캠프에 따르면 이런 이제 이 경선 관리 업체가 문재인 후보의 특보 동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용식 인터넷 소통위원장이 말하기를 이 뉴스가 잘못된 게,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잘못된 게 경선 관리 업체가 아니라 경선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업체이고 이미 지난 1월달과 6월달 당대표 경선, 총선 때도 동일 프로그램으로 해왔고 그 회사가 1월에 선정된 것도 원래 지정업체가 당시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한 회사 프로그램이라서 인정을 받은 거다. 경선 관리업체가 아니라 이게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이고 그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1월부터 1월달 6월달에 활용됐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선정한 최종 결정자가 김한길과 친한 정청래 인터넷 소통위원장이다. 그럼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이제 이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이잖아요. 네.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김두관 후보 측은 명백한 후보자 비방이네. 명백한 후보자 비방에 그러니까 당 중앙 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이네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지난 29일에 이걸 주장을 했었단 얘기네.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손학규 후보 측에서 계속 이런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꼼수 경선, 나쁜 경선, 예. 아주 그냥 너무 대단한, 예. 김두관 후보 측에서 사고를 치고, 그걸 받아서, 이 손학규 후보 측에서 이런 식으로 꼼수 경선, 나쁜 경선, 이 주장을 하고, 아주 주고받는 플레이인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속 상하겠지. 예상했던 바보다 너무나 이 투표율이 안 나와서 마음 상하겠죠. 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막말하지? 어떻게 이렇게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정도였어요?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정도예요? 이 정말 난 충격적이네. 아니 지금 이게요 경선 관리 회사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이고 이 업체가 프로그램을 만든 건 이미 1월달 이전이고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 형이 문재인 특보의 문재인 캠프에 결합을 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네.
이게 관리회사냐 프로그램이냐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 관리회사라는 건 경선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 데고,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는 따로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봐요. 사실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도 잘못이 있어? 이 황특보도 잘못이 있는 거야. 자기 동생이 이 경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문재인을 돕고 싶어도 특보를 하면 안 되지. 예. 난 그렇게 봐요. 가뜩이나 이런 식의 공격이 가능한데, 이 자기 동생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의 사장이라면, 정말 이렇게 생각이 있는 특보라면, 정말 문재인을 지지하고 싶었다라면, 특보를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는 옛날부터 해왔던 프로그램 회사야. 문제 없는 거야. 1월달 전당대회, 6월달 전당대회 이 프로그램으로 다 했다고. 프로그램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프로그램 회사의 사장의 형,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사장의 형이 문재인 후보의 특보가 됐다는 거, 그걸 문제 삼는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내지는 왜 우리 옛날 사람들이 오이밭에서 가끔 베지 말고 차나밭에서 신발고쳐 신지 말란 말을 하겠어. 이런 식의 비난이 가능하잖아. 악의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이렇게 후보에게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면 이 경선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문재인을 사랑했다면 특보가 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봐. 내가 만약에 이 황모 특보라면 예.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는데요.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황모 특보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잘 쓰고 있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특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면,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문재인을 사랑해도 특보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이 문재인 후보한테 누가 되지 않는 건데, 이런 식으로 특보가 됐다. 그거는 나는 정말 미스라고 봐. 이거 실수야.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회사 여기서요, 김두관 후보 측의 거짓말은 뭐냐면, 김두관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거짓말은 뭐냐, 이 프로그램 회사를 이번 경선에 결정했다. 이번 경선에서 처음 선택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회사는 이 관리업체를 이번 경선 앞두고 문재인 선택을 했고, 그 관리업체 사장의 형이 문재인 후보의 특보다.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야. 명백한 거짓말.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의 특보인 황특보의 동생은 관리회사가 아니라 1월 달부터 사용된 프로그램을 만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숫자하고,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C 언어라 하죠.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 프로그래머들이 만들고, 그걸 갖다 운영하는 회사는 또 서버 회사라든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서버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는 따로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월 달부터 이 프로그램을 민주당이 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대선 경선을 맡은 관리업체 사장의 형이 문재인의 특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명백하고 악의적인 후보 비방에 해당이 돼. 그러면 문재인 후보 측은 문제가 없냐? 잘못이 있어. 뭐냐?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 이 민주당에서 지금 경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1월 달부터 사용되어 오는 프로그램이었어.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장의 형이 특보를 오겠다 해도 막아야 되고, 특보를 오겠다 해도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경선이 이런 잡음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런 사람이 특보를 오겠다. 프로그램을, 물론 이게 운영하고 관계없는 개발업체 회사 사장의 형이지만, 그 형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동생이 만든 건데, 내가 동생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왜 내가 특보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그 특보가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적군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라이벌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행동을 조심했어야 되는 거야. 왜 문재인 후보가 위험하냐? 난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내가 여러분이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지지하시는데요. 내가 문재인 후보를 보면서 늘 걱정스러운 게 문재인 후보가 1위가 됐을 때 문재인 후보가 1위가 됐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야. 문재인 지지자들 속에서 틀림없이 이런 식의 사고가 터지고 그 사고는 반드시 문재인에게 돌아간다. 예. 새누리타파님 감사합니다. 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문재인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문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문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막 해.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누가 당해? 자기네 대빵이 당하는 거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이유도 그런 식이야. 자기가 하면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질러버리는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비난은 전부 누가 받았어? 노무현 대통령이 비난받고 결국은 대중으로부터 고립돼 갔던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물론 이 사건의 진실을 보니 나는 오늘 하도 지랄하길래 진짜 무슨 뭐 민주당에 이제 무슨 경선 룰에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그건 아닌 거잖아. 그건 아니지만 민주당 후보 문재인 문캠프에 그 특보가 프로그램 개발업자면 이런 식으로 자기 후보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됐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황모 특보는, 예, 제가 볼 때는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내 후보가 다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나서지 말았어야 돼. 내가 흠 있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나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면, 나서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올바른 자세예요. 예. 하여튼, 나는 일단 오늘 그런데 문캠프에 황모 특보라는 사람이 좀 생각이 모자란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전체를 무슨 비민주 집단이라는 둥, 민주 없는 민주통합당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모욕한 손 후보 측에는요, 난 더 화가 나요. 손 후보, 민주 없는 민주통합당이라고 욕한 손 후보나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린 김두관 캠프나 둘 다 너무나 나는 모욕을 느껴. 여러분 안 그래요? 망치부의 말에 동의하시는 분, 망치부의 말에 저하고 공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망부님 조아님 감사드리고요. 예, 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예,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동의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제가 지금 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문재인의 문제는 일이라고 방심하는 유약함이 문제다. 예. 삐리릭뽕님 감사합니다. 나는요, 내가 이제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부터 쭉 봐왔잖아. 열린우리당의 내부에서 소위 친노라고 구분됐던 사람들, 그 다음에 소위 천신정이라고 구분됐던 사람들, 그 다음에 소위 제야파라고 구분됐던 민주화 운동가들, 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그 중에 이제 제야파라고 소위 이제 386 의원들하고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정동영계하고 친노하고 막 쌈박질 해야 되니까 줄을 어디로 서야 될지 몰라갖고 어리버리했던 386들이 있었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참 실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동영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정말 좀 문제가 많았어. 당권을 처음에 쥐고 움켜쥐고 열린우리당 노선을 좀 흐트러뜨리면서 사실은 정말 그 열린우리당이 그때 인기를 끌 수 있을 때 그 버벅된 그런 면이 있어. 뭐 이렇게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이 뭐 당대표, 원내대표 뭐 이렇게 하면서 당의장 이렇게 하면서 반면 친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사람들이 교만해. 교만하고 또 뭐가 있냐? 자기네들끼리 너무나 단결을 해. 자기네들이 너무나 단결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아기다툼을 하면서 가고 막 짓밟아 버려. 동명 한무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노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섞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분이 상해. 기분이 상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점점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갔던 건 이 사람들이 너무나 똘똘 뭉쳐서 우리는 문제 없어.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이런 식의 자세를 쭉 일관을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저 새끼도 진짜 못됐다. 너무 교만무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위 친노라고 지칭됐던 정치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은 거야. 그 중에 문재인은 그 사람들과 달리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딱 하나가 다른 친노들이 막 교만하다고 욕을 먹을 때 문재인은 조용히 묵묵히 사람들 앞에서 말 함부로 안 하고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통령을 보좌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위 친노라고 불리었던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친노에서 내가 딱 인정한 사람이 3명이었어. 내가 친노라고 분류된 사람 중에 인정한 게 딱 3명이었다고. 첫 번째 안희정. 왜? 이 안희정이란 사람이요, 남미아봉봉님 고마워요. 그때 좌광재, 우희정 이럴 만큼 대통령 오른팔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젊은 정치인이었어. 이 안희정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러한 정말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선 자금을 관리했지. 근데 이 대선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가 보통 250억 이상 들어요.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230억인가를 썼어. 근데 그 과정에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된 돈이 있었던 거 하여튼 그랬을 거야. 근데 그 책임을 이 안희정이, 만약에 이 대선 자금 수사가 들어오면 이 안희정이 잠깐 정동영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소나기를 피하고 돌아오면,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소나기를 피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실권 행사할 수 있었어. 근데 안희정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군말도 안 하고 내 잘못이 아니란 변명도 하지 않았고 감옥으로 갔어. 나는 그때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그때부터 내가 마음에 뒀어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매력은 저런 건가 보다. 오른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특히 저 정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지위라면, 저 젊고 욕심 많은 나이에 모든 걸 뒤로하고 감옥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저만큼,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저만큼 빠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무현이구나.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안희정을 통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친노 중에 인정하는 게 딱 3명인데 그게 안희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문성근. 당시 이제 그 노사모가 자기네가 노무현을 만들었다고 오만 난동을 다 피고 다닐 때, 그때 그러니까 이 문성근은 노사모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노사모를 해체해야 된다. 그래야 노무현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는다. 그게 문성근의 주장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 뒤로 근데 명계남이 안 된다고 톡 튀어나와갖고 외치는 바람에, 그래서 노사모 해산 안 해서 그게 두고두고 이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 욕먹는데 일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문성근이라는 사람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아낄 줄 알고 정말 깨끗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사람 중에 문성근을 인정했어. 두 번째로. 세 번째가 이 문재인 후보였어요. 문재인 후보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너무 막대했어. 뭐 유시민 씨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 소위 친노 정치인들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귀족노조란 말이 나오고, 노동자들을 노동자나 농민들을 너무나 깔보는 행동들이 나와갖고, 시민단체더러, 시민 없는 시민단체, 노동조합더러는, 그 귀족노조, 그 다음에 이 농민단체들한테도 농민단체들대로 개무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을 때, 그때 막 너무 당당하게 막 인터넷에 글 쓰고, 서프라이즈 이런 데다 막 글 쓰고, 자기 블로그에 글 쓰고 이러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뭔지 하냐 이럴 때, 문재인은 절대 그런 행동 안 했어. 아무리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해도, 자기 어금니를 물어뜯어서 어금니가 빠질지라도, 나서서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고, 행동을 조심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어금니가 다 물러났겠냐. 얼마나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당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발목 잡혀서 모든 꿈을 잃어가는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어금니가 다 빠졌겠어. 어금니가 다 빠져나가면서도 그 시간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해 지금 발음이 산다는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문재인이란 사람은요, 내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 문재인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인내심도 강하고, 그리고 그 아픈 시련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정말 온몸에 온 세포로 겪어본 사람이야. 그러니 대통령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그 안 찍고 손학규한테 표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 하면, 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너무나 이 소위 친노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그 자격도 없이 들이대면서 공천 뺏어가고 그러면서 사인하니 손학규 조직으로 흡수가 된 거야. 그들의 한이 결국 문재인 후보에 덫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 예.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론이 문재인을 띄우는 이유가 있어. 왜냐? 지금 문재인을 막 띄워가지고 뭘로 공격하려고.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내가 벌써 5월 달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다친다. 그거 들었던 사람. 내가 얘기했잖아.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문재인 개인의 비리는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땐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당한다. 그 얘기를 내가 분명히 하잖아요. 그죠? 다 들었잖아. 그지? 얘네들이 문재인을 띄우는 이유는 문재인에게 공격거리는 그거야. 문재인을 공격하면서 누구를 같이 공격할 수 있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문재인을 1등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 부관 참시하겠다는 거야. 그게 전술이야. 그래서 문재인 1등을 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그렇게 뇌물을 받아서 비리로 죽어간 사람처럼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으로, 그 메커니즘으로 이번에 문재인도 또 죽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을 그래 후보 한번 해봐 라고 띄워주는 것도 있어. 저쪽 애들이 문재인을 띄우는 거는 그런 면도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요.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이 1등이야.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되면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걸 각오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야. 그게 문캠프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손학규나 지금 손학규가 된다면 내가 볼 때 20대 젊은이들이 민주당으로 마음을 몰아줄 가능성은 나는 제로라고 봐. 그렇지 않겠어요?
도리어 나는 그래. 내가 다 진짜 진지하게 고민한 게, 문재인이 후보가 되면,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틀림없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공격해 들어올 텐데, 뻔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허위 공판 기록 계속 쏟아냈잖아. 그런 방식으로, 이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그날부터 언론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노정현 아파트 의혹이 나올 거야. 근거는 물론 미확인이죠. 지금 박지원 사건처럼. 여러분 지금 박지원 사건이요. 박지원이 돈 잘 받았다고 문자 보냈다는 거. 그거 양경숙이 지가 자백을 했대잖아. 지가 보낸 거라고. 그런데 검찰이 안 믿는데잖아. 무슨 검찰이 그래.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자백했어. 내가 그거 조작해서 보낸 거라고 자백을 했는데 검찰이 안 믿고 계속 박지원이 그랬다고 지금 막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추적하고 있대잖아. 아니 지금 양경숙이 자백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모르고 있잖아요. 양경숙이 박지원 이름으로 자기가 돈 받았다고 문자 보냈다고 자백을 했어. 근데 그런 뉴스 안 나오잖아. 검찰을 안 믿고 계속 박지원이 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추적한대잖아. 그러면서 양경숙 그 31억 사건을 민주당 공천원금 사건이라고 뻥을 까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이 후보가 되면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온갖 모욕을 줄 거예요. 그거 각오한 거 아니야? 문재인 지지자 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그 봉화마을에서는 그거 다 각오한 거 아닙니까? 그쵸? 각오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예. 오늘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나는 도리어 이 문재인이 이 과정에서 너무나 이 문재인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문재인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특히 막 손학규가 문재인을 저렇게 디스하니까 사실 손학규가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모욕하고 노무현 대통령 모욕했던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아니야. 그 사람이 와서 민주당 후보인 척하면서 나와가지고 지금 문재인과 참여정부 이 지난 민주정권 10년을 비난을 하니까 이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더욱더 결집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 좀 갖고 와봐. 여론조사 박근혜하고 문재인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났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예. 디스할 게 있으니까 디스하지. 뭔데? 우리 귀염둥이 봉이 대답 좀 해봐. 뭐게 디스할 건데? 뭐가 디스할 건데?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다 걸리면 생방송 때 함부로 걸리면 그냥 박살나. 설마 일부러? 그러면 손학규 천재인데? 손학규가 막 디스해서 일부러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그런 새로운 해석이 나왔네요? 설마 일부러? 예. 이 개그 프로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란 프로가 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끊임없이 이 먹는 거에 집착을 하는 두 부자가 있는데, 그 이제 부자 중에 아들이, 이제 먹을 걸 남겨.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이 음식을 남기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네가 남긴 음식을 다 먹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남긴 음식까지 다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애가 웃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제, 예. 오연승 문재인 지지율, 급등, 박근혜 맹추격. 세계일보 기사라서 조금 신뢰도는 좀 낮지만, 그 신뢰도 낮은 데서도 이렇게 썼네요. 양자 대결에서 격차 9%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지역 경선에서 5연승을 하면서 대세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에서 31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15%. 그러니까 이게 야권 후보 다 늘어났을 때, 그래서 전주보다 약 2.7%가 상승했다. 양자 대결 구도에서 박근혜 후보하고 9% 차이로 격차 8.9% 차이로 좁혀졌다. 일주일 전에 13.7%보다 크게 줄어든 거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민주당이 경선 초반 경선룰 공정성 논란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문 후보가 1위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관망해온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밴드웨건 효과를 꼽았다. 리서치뷰가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문 후보 지지율이 43.2%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5차 범위 내까지 쫓아갔다. 리서치뷰가 지난 7월 16일에서 17일 조사할 때 박 후보는 50.8, 문 후보는 41.0인 것과 비교해보면 격차가 9.8에서 2.7%포인트까지 좁혀진 거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9%, 그러니까 8.9포인트로 좁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뷰라는 데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후보 간의 격차가 2.7%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의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을 몇 프로 빼야 된다. 22% 빼야 된다 그랬죠? 이 여론조사에서요, 새누리당 지지율은 22%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에서 9%가 앞서고 있다는데, 사실은 문재인이 어쩌면 14%, 13% 앞서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실예가 있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오세훈하고 한명숙, 걔네들이 분석을 했다니까? 젊고 유능해 보이는 오세훈과, 조금은 노후한, 여성 후보 한명숙과 비교했을 때, 오세훈 후보가 월등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17%에서 27%를 오세훈이 이기고 있다고 분석까지 했다니까? 근데 까보니까 어땠어요? 1% 차이도 안 났죠? 그러면 지금 그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크면 8.9% 앞서고 적으면 2.7% 앞서고 있다는 저 조사는요. 사실은 한나라당 지지율에서 22% 빼야 되는 거야. 최소한 17% 빼야 돼. 적게 빼면 17%. 그래, 우리 최소 17% 빼고 보자. 그러면 문재인이 10% 앞선다는 얘기야. 문재인이 17% 앞선다는 얘기예요. 저 2.7% 차이라는 걸로 봐서는 내가 볼 때 저 2.7% 차이는 가능할 수도 있어. 실제로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내가 이 현장에서 느끼기에도요. 지금 격차가 아주 근소한 차이야. 근소한 박빙 차이고 실제로 9%까지 10%까지 문재인이 앞서는 건 아니야. 실제로는 박빙인데 이걸 갖다가 9%, 10%, 15%를 차이 난다고 뻥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GT리님 감사합니다. 저 여론조사에서 내가 볼 때 정직한 거는 박빙이다야. 정직한 건 박빙이다. 5차 법인의 박빙이 저게 내가 볼 때 정직한 거고요. 9%를 박근혜가 앞선다? 저건 개뻥이라고 봐. 왜냐? 그걸 기억하세요. 오세훈 한명숙 지지율에서 22%, 최소 17%에서 22% 앞선다며. 까보니까 1% 차이도 안 나더라. 그러니 지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뒤로 미루고 있다. 그건 나는 개뻥이라고 봐. 그렇게 박근혜한테 안 져요. 그러니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는, 정말 나는 그래. 지금 이 정치,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지식인들, 소위 재야운동을 했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 평생 싸워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진보적 지식인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2008년 이후에 선거에 신경을 쓰셨어요. 그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 왜냐하면 이제 그전에는,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시고요. 예, 그전에는
사실 우리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재야운동 하셨던 이 진보적인 지식인 어르신들은요, 나이가 80이어도 거리에서 투쟁하셨어요. 이 우리 진보 지식인 어르신들은 나이가 80이어도 투표 같은 거,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 이런 거 출마 안 하시고, 태림님 감사합니다. 그런 건 저 잡것들이나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는 거리에서 죽겠다 이러시면서 시위를 하신 거예요. 70 나이, 80 나이에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정치판에 대해서는, 정치판의 실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권리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내가 이 소위 진보 지식인들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 투표가 시위보다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권리 감사하고요. 투표가 시위보다 중요합니다.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요 무기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투표할 때 이렇게 야권이 갈라져가지고 다 쪼개먹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찍지 않은 늘 한나라당을 당선시킵니까? 그 문제제기를 내가 했고 그게 굉장히 잔잔하게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2008년, 9년, 10년을 거치면서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서 대다수가 공감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이 진보적인 지식인 어르신들이 정치권의 생리를 잘 모르시니까 정치권의 생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해? 안철수가 들어와야 판이 커진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셔요. 정치권에 이게 들어와야 판이 커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민주당으로는 총선 승리 못한다 아니 대선 승리 못한다 그 판단이 어디서 검증된 거냐면 지난 총선 때 우리 진보적인 지식인 어르신들이 민주당으로는 총선 못한다 그러면서 야권 연대를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권 연대를 주장하시고 야권 통합은 반대를 하셨어 그분들이. 그래서 연대만 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 연대 논의가 3월 말까지 간 거야. 결론은 4월 10일에 총선인데요. 선거운동 보름도 못했어 제대로. 선거운동 보름도 못한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된 거야. 이 좋은 선거에서 이 야권 연대 후보들이 과반수를 못 얻었어.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선거의 생리, 선거의 생체를 모르는 분들이 야권 통합은 안 된다. 진보정당 운동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주장은 정말 정치라는 생물을 이해 못하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2008년 이전에는 소위 진보정당 운동을 지지하셨고 2012년 이 좋은 총선에서 당연히 과반수 지나 3분의 2까지 가능했던 이 총선에서 예?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통진당을 지지해 주셔가지고 결론은 우리가 과반수도 못 얻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그 어른들이 똑같이 나와서 민주당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민주당 후보로는 이길 수 없으니 안철수를 투입해라. 그래야 판이 키워진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안철수 장사는 누가 하느냐? 박근혜 지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가지로 안철수를 팔고 있어요. 우리 진보 지식인 어르신들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얼마나 영악하게 정권을 유지해 왔는지 그들은 옛날처럼 총칼로 단순 무식하게 독재적 방식으로 지배하지 않아요. 고도의 심리전과 고도의 이 이간질로 그들은 지금 우리 이 민주 세력을 철저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안철수를 11가지 방식으로 팔고 있어요. 안철수를 그들이 팔고 있다는 것이 안철수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안철수를 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안 된다 라고 단정하시기 전에 정말 민주당 후보로는 안 되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안철수를 출마시키기 위해서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선거법상 이 선거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서 혹은 민주당에서 몇 명이 갈라쳐서 이 신당을 만들어 안철수를 출마시키자. 저는 그런 식의 논의는 이제까지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민주주의 선배 열사들의 뜻의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비합법적인 방법 써가지고 정권 차지했습니까? 어떻게 페이퍼 정당 만들어가지고
대권 차지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 부족하지요. 제가 봐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후보, 이렇게 정말 인기 없는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한다고 설칠까? 부족하지요. 그러나 민주당이 페이퍼 정당보단 낫지 않습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안철수 왜 지지하냐라고 물으면 민주당이랑 한나라당이 맨날 쌈박질해서 싫다고 얘기해요. 쌈박질이 아니라 한나라당 우악스러운 그 체육선수 출신한테 두들겨 맞고 코피 흘린 건데 그거 쌈박질이라고 언론이 보도하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지지하는 안철수에게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주면서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라고 꼭 주장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어르신들의 뜻입니까? 정말 그 뜻으로 밀고 나가시겠다면 제가 방송을 접지요. 우리 정말 진보 지식인 어른들께 진지하게 묻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정말 종이정당을 만들어서 안철수를 출마시키는 길밖에 민주당 후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어르신들의 뜻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입 닫고 초야에 묻히겠습니다. 초야에 묻혀 더 이상 어르신들께 감히 맞서거나 비판하거나 들이대지 않고 그냥 아줌마의 본분답게 밥하는 법이나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민주당 후보는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래서 이 통진당보다 못하다고 통진당 그렇게 띄우셨다가 통진당 폭력 사태 벌어지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멘붕당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지켜봤어야 됐습니까?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제가 단식이라도 할까요? 제가 또 어르신들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단식이라도 한번 할까요? 삭발이라도 할까요? 여러분, 제가 내일은 방송을 못해요. 내일은 제가 그 검찰에 그 2차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모 인사가 제가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이 후보자인데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1차 조사에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후보자 비방이고 자신의 한 행적을 제가 인터넷에 공개해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주장을 하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또 해명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그 토론회 중계, 내일은 제가 토론회 중계를 할 수 있는 날인데 안타깝게도 토론회 중계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네, 그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내일 제가 방송을 못하더라도 내일 제가 방송을 못하더라도 그 2시에 토론회 열심히 보시고요. 제가 갔다 와서 저녁 때 가능하면 방송 한번 할게요. 가능하면 방송 한번 하고 몸 상태가 힘들면 화요일 낮 12시. 화요일이 또 2시부터 또 경선이 있으니까 화요일 낮 12시에 방송할게요. 네. 누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여자가 모든 인터넷에 글을 쓰고 다녔어요. 사의를 표명했는데, 페더21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사의를 표명한 거지 잘린 게 아니다. 근데 내가 잘렸다라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저공비행 4편에 보니까요. 저공비행 4편에 그 15분 정도에 들어보니까 유시민 씨가 그러더만 참여정부에서 잘렸죠. 청와대 브리핑에다가 지금 강남에 집 사면 낭패 본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조중동의 문매를 맺고 잘렸죠. 잘리신 누구님을 소개합니다. 아니 유시민이 잘렸다고 그러면 그거는 명예훼손이 아니고 그걸 내가 잘렸다고 그러면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저공비행 2월 6일자 방송에 저공비행이라는 거 2월 8일자 방송인가 그래. 4편인가에 자기네들이 먼저 나와서 우리 도봉지역 민주당 당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먼저 주장을 했어. 연금술사님 감사하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 우리 당원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우리 당원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우리가 듣고 화가 났던 이야기는 김근태 의원님 장례위원회에 와서 자기를 장례위원회 이름을 넣어달라. 그 다음에 거기 무슨 조국 교수하고 이인영 의원 이런 분들, 소위 김근태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상주로 앞에 대표로 몇몇 의원이 서 있고 그분들이 조문객을 맞았어요.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자기를 상주 자리에 세워주고, 자기를 장례위원회에 넣어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지고 분노했지만 그 방송에 나온 그런 주장을 우리는 그렇게 저질스러운 주장을 한 적이 없어. 예. 하여간 여러분이요. 저공비행 사편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먼저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내가 거기에 대한 해명 방송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자를 비방했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형사고소가 안 되면 민사고소까지 가겠다니 민사고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민사소송까지 한번 가서 그게 과연 내가 죄가 있는지 한번 밝혀보자고요. 일단 여기에서 안내 말씀드리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거는 검찰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검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는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망치 부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쓰고 다닌 여자는 그거 명예훼손이에요. 예? 그거 명예훼손이야. 내일 민주통합당 토론을 중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꼭 검찰이 내일 월요일날 와야 된다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게 우리 통합진보당의 모 인사 덕분인데, 노무현 대통령 측근 모 인사 덕분인데 가서 조사 받아야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방송을 재방송만 보내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아니 트위터에서 야 망치 부인이 민평년이라 손학규 지지하느라고 노무현 학교 교장이랑 싸우냐? 그러고 글 쓴 사람들 있더라. 예, 진짜 씨.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내일 내일 하루 쉬고 화요일 낮 12시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뭐요? 인천 경선에서 몸싸움 났다고 기사가 떴어요? 에리어스님 감사합니다. 몸싸움한 기사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인천 경선에서 몸싸움 했다는 몸싸움 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어디서요? 노컷뉴스에? 이건 노컷뉴스의 문제가 아니야. 그 몸싸움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지. 몸싸움을 주도한 게 누군지. 예. 자, 하여튼 우리 내일은 제가 못 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내일 방송 못하는 줄 알고 이런 거 아니야? 내일요, 제가요, 내일 갔다 와가지고 상황이 심각하면 내일 생방송 할게요. 이 내가 내일 방송 못하는 거 알고 이렇게 사고 친 것 같은데, 이 사진이나 한번 보자. 누군지. 예. 사진을 한번 보죠. 아름다운 걸림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야?
누구하고 누가 싸운 거야? 이 두 사람이? 저분 누구지? 이분들 누구예요? 어느 측 지지자야? 어느 측 지지자야? 그럼 모르죠. 이 사람들이 확실히 그 손학규 김두관 지지자인 거 확실해요? 저 뒤쪽에 배경이 그 손학규 측 그 티셔츠는 맞네. 손학규 측 티셔츠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저 뒤에, 예, 저기 연두색 티셔츠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란 천을 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여보, 잠깐만, 나 방송 마무리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봐봐. 제가요, 우리 1월달 전당대회 기억나세요? 1월 15일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때 막 몸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다고 보도 다 된 거 아시죠? 그죠?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 때, 민주당 전당대회 몸싸움으로 얼룩져. 난장판. 그게 기사에 막 났어요. 그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요, 그때요, 제가 중요한 거, 내가 생방송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한 게 2번이거든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종편법 통과시킬 때, 미디어법 통과시킬 때, 그때, 누구야, 신대리가 돌아다니면서 대리투표했잖아. 그때 내가 되게 중요한 걸 발견했어. 그때가 2009년 여름이었는데, 2009년 여름이었지. 2009년 여름에,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미디어법을 막, 날치기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막 민주당 의원들이랑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첫 번째 투표에서, 100몇십 표가 나온 거야. 160표가.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했죠. 아주 순수하게. 저기 한나라당 의원들 의장석에 다 나가 있는데 누가 투표했어? 그 질문을 해가지고 그때 오마이뉴스하고 한겨레신문 카메라가 막 찍은 거야. 오마이TV하고 한겨레 기자들이 본회의장을 쫙 찍었어. 그래갖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다니던 신대리 사진이 찍힌 거예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대리 투표한 게 찍힌 거야. 그걸 내 생방송 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듣고 있다가 진짜 그러면서 그걸 찍어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잡은 거였다면 두 번째가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에서 작년 12월 9일 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때 통합민주당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으로 갈 거냐, 그냥 민주당 단독으로 갈 거냐 갖고 경선이 붙었어. 결정하는 선거를 해야 돼. 그런데 그때 막 소란하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운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곳곳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난장판이 일어났다고 신문에 다음날 뉴스 도배가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잖아. 저 사람 아까 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소리 날 때마다 그때 커널TV가 찍었는데 소리 날 때마다 있는 사람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사고를 치는 거야. 9명이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카메라 앞에 와서 막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기억나요? 난닝구 짝기 사건. 그리고 막 2층으로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저쪽 편에 가서 소리 지르는데 내나 한 사람이야. 내나 그 사람이야. 9명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난장판. 그리고 걔네들이 막 난장판을 하면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는 거야. 우리가 생방송으로 봤잖아. 저 봐라, 저 기자들이 저것만 찍는다. 대다수의 대의원들은 조용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면 다 집에 가거나. 9명이 돌아다니면서 사고 친 건데
민주당 경선장 난장판이라는 기사가 그때 대문자가 났잖아. 그거 내가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겨레에서 난닝구 짝게에 대해서 실체를 밝힌다. 기사가 나온 거야. 나 중요한 일 많이 했다? 자, 과연 이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맞을까요? 과연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가 맞을까요? 한번 조사해 봅시다. 예. 과연 저 사람들은 손학규 지지자가 맞을까요? 김두관 지지자가 맞을까요? 자,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요. 예. 내일 결과 지켜보고, 돌아와서 화요일 낮 12시에 만나요. 예. 화요일 낮 12시 아니면 내일 상황이 긴급하면 내일 밤에라도 방송 열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예.